보그레드 51개월 차 2028년 8월 수익률입니다. 네, 보그레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 단어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자, 저는 보그레드의 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. 보그레드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투자은행인 뱅가드를 창립한 존 클린턴 보글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. 보그레드. 그래서 이 존 보글이 이제 그 쓴 책 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. 뭐 모든 주식을 투자해라 뭐 이제 이런 책이 있죠. 그래서 이제 모든 주식 그 ETF를 하되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한 사람이 존 보글입니다. 그리고 존 보글은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. 수수료를 낮은 수수료의 ETF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퇴 시점에 은퇴를 위해서 투자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을 한 분입니다. 그래서 존 보글을 추종하는 기리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보글헤드라고 합니다. 저 또한 이제 보글헤드이기 때문에 전체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직투에는 전체 주식 ETF가 있거든요. 뭐 VT라는 게 이제 완전히 전 세계 주식, 이거는 이제 미국이랑 전 세계랑 다 합친 거고요. 미국의 전체 주식은 VTI고요.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이 비싸서 미국 직투를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거는 그냥 S&P 500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ETF인데 종목이 500개. VTI는 약 4,000개. VT는 전 세계, 뭐 유럽, 미국, 아시아 다 포함하니까 종목이 8,000개 정도의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ETF죠. 혹은 펀드. 이거는 이제 ETF 그 티커를 말하는 건데, 이제 원래는 펀드예요. 펀드를 만들었고, 이런 모든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펀드를 만들었고, 펀드의 수수료를 다른 회사 대비 엄청나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수료, ETF도 이제 수수료가 있죠. 지금은 이제 펀드는 좀 ETF보다 수수료가 좀 비싸서 펀드는 좀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최근에까지도 그래도 이렇게 펀드 중에서는 뭐 그 피델리티 뭐 테크놀로지 펀드나 뭐 AB 미국 전체 주식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그 괜찮은 펀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펀드의 수수료는 ETF보다 비쌉니다. 그래서 이제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수수료의 기준은 이제 저는 뭐 0.2%로 처음에는 잡았고요.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VTI나 뭐 VT나 뭐 어쨌든 뭐 미국은 뭐 0.01보다 작은 뭐 3인가요? 1 뭐 하여튼 0.0 몇의 수수료고요. 우리나라도 지금 0.2보다 낮은 뭐 0.0x 이런 수수료율을 갖고 있는 뭐 S&P 500 ETF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표면 수수료지 아마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래도 뭐 한 0.1%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. 지금 그리고 이제 수수료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기대 수익률은 7에서 8%입니다. 그래서 전체 주식 뭐 8,000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 거, 4,000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 거, 500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 그 이제 무조건 이제 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긴 합니다.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은 뭐 7에서 10%고요. 최근 20년을 봤을 때는 한 10% 쪽에 가까워요. 조금 그 성장률이 그 수익률이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뭐 20년만 볼 수 없죠. 그러니까 뭐 50년 데이터도 봐야 되고 길게는 200년 데이터까지 막 만드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뭐 S&P 500은 뭐 우량주 1등부터 500등까지 세운 게 S&P 500이잖아요. 물론 이제 거기에
섹터별로 골고루 좀 안배를 잘한 게 이제 S&P 500인데, 뭐 200년 데이터, 옛날 데이터는 뭐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뽑아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뭐 100년 데이터 뭐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뭐 보수적으로 보면 7%, 그냥 뭐 괜찮게 보면 10%,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ETF 투자는 매도해서 수익이 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5.4%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수료 그 세금이 나가죠, 세금. 그래서 뭐 이런 세금도 15.4%의 세금도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뭐 7에서 10% 정도로 뭐 봐도 됩니다. 8%, 9% 뭐 이 정도로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연수익률인데 연수익률이 7에서 10이면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뭐 필승의 방법인데 늘 이기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안 하고 있죠. 많은 사람들이. 뭐 투자하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5%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보그레드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, 뭐 S&P 500만 매수를 한다거나 뭐 직투해서 뭐 VTI나 뭐 VT 전체 주식을 다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5% 미만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7에서 10%는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보통 인플레이션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세게 보면 4% 정도거든요. 그래서 2에서 4%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 B인데 인플레이션 그 율인데 7에서 10%면은 그냥 인플레이션 살짝 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이랑 뭐 제 생각에는 예적금은 인플레이션보다 손해. 그러니까 예적금을 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다라고 보는데, 왜냐면 이제 뭐 예금이 5%라고 해도 예금에 대해서 또 15.4%의 이자 수익세를 또 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예적금은 인플레이션보다 같거나 조금 예적금은 좀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. 인플레이션에.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뭐 4%면 보통 이제 72법칙에 의해서 72법칙이 있죠. 그래서 요거는 그 연 7%로 가면은 이제 10년이면 2배가 되는, 근데 이제 4%면은 뭐 20년에 이제 2배. 그래서 20년으로 보면 아마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 혹은 자동차 값을 보면 2배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나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네, 요 20년, 2000년부터 뭐 지금 2024년 요때를 보면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그 수익률이 좋은 것도 있죠. 그 20년에 더블이 더 된 것들도 있죠. 뭐 강남의 집값. 근데 이제 서울의 집값을 보더라도 아마 요 정도 7에서 10%로 제가 이제 대충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그 보그레드 방식의 모든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7에서 10%는 요거는 인플레이션을 뭐 어떻게 보면 뭐 보수적으로 보면 가까스로 이기는 수익률.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7에서 10% 해갖고는 부자는 못 됩니다. 네, 부자가 되려고 하는 투자는 아니죠. 네, 보그레드 방식은 부자가 되려는 투자는 아니고 은퇴 후에 조금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하는 투자입니다. 부자가 되려고 하면 뭐 코인 아니면 뭐 망할 수는 있죠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.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 뭐 이제 이런 거 뭐 그죠? 부동산도 뭐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주식 투자에서도 뭐 2배 뭐 3배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 상위 뭐 5% 이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부자로 가는 대열에 합류가 될 수가 있겠죠. 뭐 1% 이내.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거 부자가 되는 방법의 투자는 아니고요. 그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, 그리고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. 자, 그런
낮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고요. 대신 세금 혹은 수수료 또 하나 또 세금 이연 네,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. 세금, 수수료, 세금 이연 요거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써서 아끼는 거죠. 그 투자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장기 투자인데 안 썼네요. 예, 장기 투자. 저는 이제 30년 딱 박아놨지만 뭐 20년 이상 그죠? 장기 투자가 이제 기본이고 보그레드는 자 그랬을 때 일단 팔면 수익에 대해서 매도면은 세금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합니다. 장기 투자하면서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니까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세금이 확 내려갈 수가 있고 수수료 아까 이 ETF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낮은 수수료와 이제 거래량과 낮은 수수료 두 개를 같이 봅니다. 거래량이 또 너무 없는 ETF는 또 매도할 때 힘드니까 매수도 이렇게 뭐 갭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풍부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거를 이제 찾죠. 그래서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다. 세금은 매도를 안 하니까 세금 낼 일은 거의 없다.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가 세금 이연입니다. 이연은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요. 그러니까 세금 이연은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그 세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요 세금을 불려서 더 크게 만들죠. 물론 요만큼 내야 될 세금을 20년 끌고 가는 거죠. 배당 세금 이연 계좌에서 이제 뭐 사고 팔면은 그 세금이 나오지만 세금 이연 계좌에서는 안 내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계좌를 없앨 때 이제 그때 내는 거죠. 아니면 그 계좌에서 돈을 찾기 시작할 때.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하면서 그 세금으로 또 ETF를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세금으로 더 불립니다. 물론 요거 불리는 거에서 세금은 또 더 많이 내긴 하죠. 근데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 내야 될 세금인데 세금으로 불린 돈의 일종 수익은 내가 갖고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 거기 불린 거에 또 세금을 또 내니까 뭐 세금은 또 내지만 어쨌든 남의 돈으로 세금으로 더 불릴 수 있다. 그게 세금 이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주식과 채권으로만 구성이 되고요. 금 투자 그 다음에 자원들이 있죠. 자원들 다른 광물도 있고 석유도 있고 금 이런 것들 안 하고요. 단지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그냥 기본 비율은 7대 3으로 하고요. 네, 20대 30대 40대까지도 9대 1 괜찮습니다. 채권이 1이에요. 50대가 넘어가면 조금씩 비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는 이제 6대 4 비율을 좀 유지하다가 이제 생활비를 은퇴 자금에서 써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5대 5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중만 조절합니다. 주식과 채권. 그 밖에 다른 코인도 안 하고 금도 안 하고 다른 것들 다 안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% 룰은 나중에 은퇴 시에 이 계좌가 있잖아요. 계좌가 있으면 7에서 10%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에서 10% 기대 수익률이 7에서 10%인데 그 중에 매년 4%만 꺼내서 쓰는 거예요. 꺼내서 쓰는데 이제 이때는 주식 채권 이제 꺼내기 시점에는 6대 4까지 만들어야 되죠. 채권사. 그래서 4% 룰은 전체 그 자산에서 4%만 매년 꺼내서 쓰는 거야. 매년. 생활비로 씁니다. 매년. 하지만 전체 자산의 그 평균 수익률은 7에서 10%라고 했죠. 결국은 4% 꺼냈어도 3%는 남아있기 때문에 은퇴 자금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커지겠죠. 은퇴 자금은 조금씩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4% 룰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6대 4를 만든 계좌에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. 그래서 채권을 매도를 해서 생활비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비중 조절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보그레드의 기본 방법입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매번
제가 뭐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요약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뒷부분은 빨리 넘어갈게요. 자, 지금 요런 계좌, ISA 계좌, 연금저축계좌, IRP 계좌, 요런 게 다 세금 이연 계좌입니다. 그래서 이 계좌 안에서는 비중 조절을 할 때, 주식과 채권 비중 조절을 할 때 뭐 살짝 매도를 해도 세금을 매도한 시점에 당장 내는 건 아니에요. 일반 계좌는 세금을 바로 내야 돼요. 세금을 띄고 내가 가져야 되는데 요런 ISA 계좌, 연금 계좌, IRP 계좌는 매도를 해서 수익에 대해서 매도를 해서 세금이 뭐 1,000원이 생겼다 그래도 지금 안 내고요. 나중에 이 계좌에서 이제 돈을 인출할 때, 해지할 때, 인출할 때 이제 그때 세금을 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이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아까 했던 얘기고,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5.5, 3.5인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죠. 자, 요거는 이제 미국 직투. 지금은 이제 환율이 비싸서, 환율이 높아서 직투는 못하고 국내, 요 앞에서 보였던 이제 이런 국내 ETF, S&P 500 ETF만 하고 있고요. 환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직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흡피 전략은 3배 전략, 레버리지 3배 전략이고요. 3펀드 전략이 원래 보그레드 기본 전략입니다.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 BND라고 굉장히 좋은 채권, 미국에 있는 전체 채권을 가지고 있는 ETF예요. 그래서 BND를 이제 미국에 채권 투자할 때는 BND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전략은 이제 1.5배 전략이라 그래서요. SSO가 이제 2배짜리거든요. S&P 2배. 그 다음에 VOO가 이제 S&P 1배짜리인데 50대 50으로 하니까 1.5배 방법이 됐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나온 건데요. 지금 이 시점부터 지금 계속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. 작년. 네, 2023년은 뭐, 그죠? 요때 이제 잠깐 떨어졌지만, 어쨌든 22년 하반기 쭉 떨어지다가 이 시점부터는 이제 계속 오르는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시작하는 시점 2020년 8월에 여기다가 이제 딱 뭐 만불 뭐 환율이 1,000원이라고 치면 이제 1,000만 원이라고 치면 1,000만 원을 그냥 묻어두면 어떻게 됐을까 한데, 네, 요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2배짜리 S&P 50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는 네, 지금 뭐 2만 불이 넘었네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3배짜리 진한 게 파란색이 3배짜리인데 3배짜리가 지금 뭐 우여곡절 끝에 S&P 500이랑 똑같은 수익률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3배짜리가. 네, 떨어질 때 파란색 보시면 많이 떨어지죠. 그러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냥 S&P 500 1배짜리랑 똑같아졌어요. 3배짜리가.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3펀드 전략인데 지금 수익률이 조금 제일 낮지만, 이거는 이제 3펀드 전략은 이제 해외 주식도 갖고 있을 뿐더러 미국 외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크지 않습니다. 네, 애뉴얼 리턴을 보면 네, 2020년에 하반기부터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올랐고요. 2021년에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요게 이제 3배짜리 파란색이, 요게 2배짜리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펀드가 이제 요거고요. 그 다음에 요게 S&P 500.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엄청나게 떨어졌죠. 훅 떨어지고 지금 2년째, 요때 다시 23년에 오르고 24년 상반기 때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요거 3배짜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 3배짜리 시작하면서 올랐지만 그만큼 이제 떨어졌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떨어질 때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도 결국은 요 S&P 500 얘랑 수익률이 똑같아졌다. 그죠?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부분입니다. 네, 두 개가 붙였잖아요. 수익률이 똑같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3배짜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크게 떨어지면 요걸 회복하는데 이렇게 큰 막대가 2개가 있어도 이만큼
떨어졌는데 그만큼 뭐 아시죠? 뭐 여기 이제 100원이 50원이 되면 50원이 100원 되려면 100원이 50원 되는 거는 50% 마이너스지만 50원에 50%가 오르면 75원이거든요. 또 올라야지 100원이 되잖아요. 결국은 이거는 100%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막대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이거랑 똑같아진 거죠. S&P 500이랑. 네, 이건 이제 저의 수익률입니다. 저는 뭐 거의 그래프가 비슷한데요. 저는 이제 요 부분에도 좀 욕심을 부려서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고 저도 뭐 2023년부터는 그냥 계속 이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. 전체 수익률이 35%. 네.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는 뭐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오르니까 이게 너무 오른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여유 자금이 이제 조금 생겨도 요거를 자꾸 이제 원래는 마켓 타이밍 보지 않고 바로바로 사야 되지만 조금 뭐 머뭇거리게 되고 좀 떨어지면은 사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는데 뭐 계속 오르니까 뭐 오를 때는 정신없이 오르니까 뭐 오르면 좋기도 하지만 또 비싸게 사야 된다는 부담감 이제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 지금 좀 50개월 이상 50개월 정도 이제 투자 기간이 되다 보니까 뭐 마냥 오르는 게 좋지만은 않은 비싸게 사야 된다는 또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그거 버틸만 해요. 야 이제 좀 싸게 산다 싸게 사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요게 뭐 한 3년째도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요 링크는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로 가시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요 앞에 그래프나 이런 표를 볼 수 있는 그 링크고요. 가서 여러분들의 그 비율에 맞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 과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 하실 분은 이제 요 사이트에서 이제 뭐 의견 주시면 뭐 이런 심심한 투자, 굉장히 심심한 투자인데요. 그래도 뭐 나름 다 방법이 있으시잖아요. 뭐 그런 거를 공유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